안녕하세요. 네. 자, 앉아 보냈어요? 자, 이쪽으로 오니까 좋아요? 이렇게 좀 잘 보이겠네요. 잘 옮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월요일 개강인데, 자, 오늘, 국토법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도록 하고요. 자, 3, 4월 달에 우리 9주차 수업하면서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준만큼 다 올려갖고 수업을 했고요. 그래서 3, 4월 달에 좀 힘드셨을 거예요. 1, 2월 달보다 내용이 거의 2배 정도 추가가 됐는데, 자, 그거 가지고 다시 5, 6월 달에 반복합니다. 반복하면서 거의 3, 4월 달에 한 거 조금만 더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또 추가가 되냐? 조금만 더 추가해갖고 수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5, 6월 달에 이제 딱 끄죠. 요거 가지고 계속 우리 시험 볼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 충분한데 그거보다 조금만 더 올려갖고 수업하고요. 그리고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8주 수업합니다. 이제 5, 6월 달은 8주. 그래서 우리 3, 4월 달은 9주에 좀 여유롭게, 뭐 여유롭지도 않죠. 타이트하게 했는데 5, 6월 달은 또 8주 수업이니까 좀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확인학습 문제 먼저 맞춰보고 본 수업 들어있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나? 자, 오늘부터는 중간반 없으니까 조금 그래도 여유롭죠. 중간반 있어갖고 아주 힘들게 3, 4월 달에 보냈는데요. 자, 이 쓰는 것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제 쓰는 것도 앞으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자, 1번 수용, 환지. 관리처분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왔고, 저희 주거환경 사업은 공공이 제어합니다.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동의받아왔고 하고요.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대신 이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동의 요건, 이거를 잘 물어보니까 이거를 정리하고요. 이번에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각각 받아갖고 조합 설립 인가받고요. 그래서 숫자만 그대로 따면은 4321, 4321 간단하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조합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 이사감사 임원으로 두는데요. 자, 이때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 인가 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 계속 거주를 해줘야 된다. 이 거주 요건이 세지고요. 그리고 임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라고 그래요. 자, 교육번에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정비구역의 거주 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 정비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니은번 정비구역의 토지나 건물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소유, 이 둘 중에서 한 가지 요건 갖춰야만 임원이 될 수가 있죠. 4번에 분양 신청하는 기간은 분양 신청하세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시행자는 지장이 없으면 20일 연장할 수도 있다. 30일, 60일, 20일 그대로 그냥 물어보기 좋죠. 또 5번에 정비구역에 시정한 사업이 다 끝나면 다음 날로 해제가 되죠. 그래서 수용 방법으로 했을 때는 준공인가고시. 이 준공인가고시 나면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다음 날 해제. 근데 우리 관리처분 방법으로 해요. 관리처분일 때는 이전고시, 소유권 이전고시. 자, 이전고시가 나면 사업이 끝나니까 각각 다음 날 해제가 되고요. 자, 사업이 끝나고 정비구역에 해제가 돼도 조합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조합은 청산까지 마무리한 후에 비로소 해제가 되죠. 그다음 6번 시행자는 공사하려고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부터 하고요. 그리고 토지 분할해가지고 관리처분 계획대로 분할해 줍니다. 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분양받을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게 되죠. 자, 요게 그대로 27회 때 기출이요. 측량, 분할, 통지, 그리고 이전 고시합니다. 그 다음 7번에 틀린 질문만 쭉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는 게 아니고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허가받아야 된다. 요게 작년의 정답 질문이죠. 1개월 이상. 항상 국토법이든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물건은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허가받습니다. 또 이번에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아니고 2년이 될 때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하면 의무적으로 해지합니다. 그래서 의무적 해지 사유에서는 추진위원회, 자 요게 키워드라고 그랬어요.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2년, 없으면 3년, 공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죠. 4번의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가 부대 복리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한다. 자, 이게 틀렸죠. 환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재건축은 관리처분 방법 하나밖에 없고요. 그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요것도 건설해서 공급할 수가 있죠. 근데 재건축에서 오피스텔은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니고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에서만 전체 연면적 30% 이하로만 건설하도록 합니다. 다음 6번에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이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의문데요. 다 좋았는데 뭐 틀렸어요? 정관. 그래서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총회에서 원칙은 경쟁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 다음은 조합원이 100명 이하 소규모 사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가 있죠. 8번에 조합 임원이 결격에 해당이 되거나 선임 당시 결격에 해당하는 자 있으면 판명되면 당연 퇴임한다. 자, 요거는 좋았어요. 근데 퇴임하기 전행위는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고 효력을 잃지 않는다. 상대방 신뢰보 그대로 유효입니다. 또 12번에 너무 좁은 토지 건물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 요거를 소위 지분 쪼개기 한다 그러죠. 지분 쪼개기. 자, 이런 자들에게는 현금 청산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현금 청산할 수 있다. 분양 대상에서 제외. 13번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시행자의 동의 받아도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분양해 줄 때까지 종전토지 사용할 수 없다. 자, 관리처분 인가다 하면 철거 들어가야 되니까 사용수익 정지. 그런데 찬찬히 읽으면 되죠.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도 이게 틀렸죠. 시행자 동의 받으면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예외가 되고요. 14번에 대지나무를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고 다음 날 분양받은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취득, 항상 취득하는 것은 다음 날. 또 15번 청산금 지급받거나 징수할 권리. 자, 요게 공법상 채권. 공법상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 5년.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하죠. 근데 그냥 5년만 또 보면 안 돼요. 언제부터? 이전고시 다음 날 빼먹으면은 틀린다. 꼭 조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확인학습 문제, 우리 기출문제하고 똑같이 그냥 오지선다로 한 4문제, 5문제 그 정도씩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끝. 자, 요약집 7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약집 7페이지. 첫 번째 국토법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요. 자, 국토법이 우리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법이다라고 하죠. 국토법은 우리 시험에 12문제가 출제됩니다. 12문제. 자, 혹시 오늘 5월달에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 5월달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신? 저 뒤에 분은 옛날에 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처음 오신 분은 자, 우리가 지금 벌써 작년에 11월, 12월, 1, 2월, 3, 4월, 지금 5, 6월 4과정째입니다. 4과정. 벌써 우리 본 지가 반년이 다 지나갔어요. 별로 뭐 보기 싫은 얼굴이지만 아무튼 반년 동안 봤는데, 자, 이게 그래서 4과정째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수준이 좀 높아요. 수준이 높으니까 그거 좀 감안하셔갖고 수업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다 싶으면 1, 2월 달 또는 3, 4월 달 그런 것들 미리 좀 들으셔야 돼요. 좀 늦게 오신 만큼 그 갭을 좀 메꾸기 위해서 선행학습이 좀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 국토법이 시험에 1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우리 공법의 12문제, 이 30%인데 출제 비중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1번부터 12번까지가 이 법의 내용 갖고 시험을 봐요. 그러면 1번 마치고
2번 맞히고 그래야 자신감이 빡 생긴다 그랬죠. 근데 1번 틀리고 2번 틀리고 그러면 있던 자신감도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법에서는 정복을 해야 되는 법이 자, 요 법이 되고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풀어갖고 보면 국토, 전 국토입니다. 전 국토,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자, 계획하고요. 계획에 따라서 이용하자. 이름대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거를 좀 유식하게 선계획 후 이용, 후개발이다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용할 거냐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 그리고 이 계획에 의거해서 국토를 이용 개발해야 합리적인 개발, 난개발 방지해서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죠. 그래서 선계획, 후개발, 체계에 관한 법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 국토법에서 근데 이 뒤에 이거 잘 보여요? 되게 흐릿해졌는데 저쪽에 있을 때는 좀 진하지 않았어요? 원래 흐릿해? 그냥 막 기억에서 흐릿하죠. 자, 아무튼 좀 흐릿한 것 같은데 자 일단 국토법에서 토지에 관한 각종의 계획부터 먼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지시다라고 하고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든 광역계획권이든 이 광역자 붙었어요. 이 광역자 붙으면 넓은 지역인데 우리 국토법에서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저는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줘요. 그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묶어갖고 계획권으로 지정. 그럼 두 개 관할구역 묶어줬으니까 뭐가 되냐? 광역계획권. 그리고 광역계획권에 포함된 두 도시 간의 기능을 분담하는 거죠. 기능 분담해서 토지를 이렇게 발전시켜 보겠다.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합니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럼 틀리죠. 광역계획권이 따로 지정됐을 때만 수립하는 특수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은 우리나라엔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수도권, 마창진권 해갖고 몇 개가 없죠. 자, 아무튼 이 광역도시계획은 특수한 계획이고 일반적인 계획, 우리 국토에 빠짐없이 수립이 되는 일반적인 계획이 도시군계획이라고 하고요. 자, 이 도시군이라는 말이 우리 국토법에서 계속 나오죠. 한 100번씩 반복됩니다. 도시군 하는데 일단 도시군이라고 할 때는 관할구역 4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앞글자 따고 특광시군. 물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것도 들어와요. 우리 특별자치시가 어디요?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야, 이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세종시, 제주도 이것들도 포함되는데 자, 얘들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어디든 다 됩니다. 그래서 요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이거 가지고 우리 시험에 정답 준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기로만 지니까 그냥 가로 묶어갖고 이 아저씨 생략해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도시군 하면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토지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이 4개 속하지 않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광역시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도 궁극적으로 전 국토에 빠짐없이 수립되는 계획이고요. 다시 도시군 계획의 종류가 2가지,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그래서 이 기본자와 관리자 빼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도시군계획. 그래서 이 기본계획, 관리계획 합쳐갖고 우리가 도시군계획이라고 하죠. 그러면 도시군계획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러면 돼요? 일단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인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다.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거부터 풀어보면 도시군에 있으니까 역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이 특광시군을 기본자 붙으면은 다 방향지시죠. 장기 발전 방향. 관할구역의 토지의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 고려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거냐 발전 방향 제시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다 뒤에 말이 같아요. 다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합니다. 자, 여러 우리 법에서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정책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게 대부분이요. 그래서 정책 계획은 수립이 돼도 직접적으로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즉 수립이 돼도 우리한테 아무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고요. 우리한테 구속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몰라도 관계없다.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 쭉 모르고 사셨는데 이 공법을 공부하면서 처음 겪게 되는 충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2개는 합쳐가지고 한 문제 정도, 출제비 정도 떨어집니다. 작년 30회 시험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 번째 이 도시군 관리계획. 자, 요게 핵심 가장 중요한 토지계획이 되죠.
그럼 도시군관리계획도 도시군 했으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뭐 하는 계획이냐? 관리. 구체적으로 관리한대요. 여기 관리한다 이거 풀어갖고 얘기하면 관할구역의 토지를 개발도 하고요. 정비도 하고요. 정비가 뭐예요? 정비. 정비는 고친다. 이걸 소위 재개발한다 그러죠. 재개발. 그리고 보존할 곳은 보존.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 요거를 집행한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액션 플랜이다 알아보는데 이 집행과 관련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했다. 그럼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규제, 행위 제한한다 그러죠. 또 내 땅 팔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수용 이런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는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우리한테 효과가 있으니까 얘는 알아야 돼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알아야 된다. 더더군다나 토지의 전문가, 중개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계획이고요. 그럼 위의 계획, 이 상위계획에서 제시해준 각종의 이제 정책이 있어요. 이 정책을 일단 주민의 의사, 예산 이런 것들 고려해갖고 뭐를 구체적으로 집행할지 결정을 한다 그러죠. 정책을 결정해 놓고 집행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내용 이게 이제 6개가 있고요. 이거부터 첫 번째 논점이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 6개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잘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자,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한다라고 하고요. 이번에 용도 구역을 지정 변경하는데 우리 용도 구역은 독자적인 거라서 원래 법조문 보면 다 이름으로 그냥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용도 구역 이름 이제 우리 다 알아야 돼요. 개발 제한 구역 도자는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아주 시험 볼 때까지도 이름도 몰라주는 섭섭이에요. 섭섭이.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래서 개, 도, 시, 수 글자 따갖고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요. 용도구역. 그 용도지역이든 용도지구든 용도구역이든 다 뭐를 결정해 주는 거냐. 용도. 이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준다라고 하죠. 행정청이 이 땅 이렇게 써라. 계획으로 쓰임새를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를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땅은 개발할 땅, 이 땅은 농사지을 땅, 이 땅은 보존할 땅. 전국 토에 빠짐없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을 지원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일부 토지에 추가적인 쓰임새를 정하는 것을 용도지구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항상 보충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용도지구만 하나 딸랑 지정되어 있는 땅은 없습니다. 항상 베이스는 뭐냐? 용도지역. 용도지역이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일부 토지에 용도지구가 지정될 수가 있죠. 그런데 용도구역 얘는 이번에 따로 썼어요. 따로 썼다는 것은 지역지구와 관계가 없이 독자적인 목적입니다. 독자적인 쓰임새. 그래서 각각의 용도구역별로 독자적인 목적이죠. 그러면 지역이나 지구 구역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갖고 땅에 지정이 돼요. 지정이 되면 이제 효과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규제하죠. 그거를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한다라고 해서 행위 제한이라는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 가장 원칙적인 거, 이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됐어요. 용도 지역 지정하면 행위 제한 무슨 제한하게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 3개. 건축 제한. 건물 짓는 것부터 규제하죠. 또 건폐율, 용적률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제한하는 게 용도지역. 그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게 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데 주로 용도지구는 건축을 규제해요. 건물의 높이, 구조, 외관 이런 건축 규제를 통해서 용도지역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용도지구다라고 하고요.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아예 따로 정해버립니다.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해서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자. 그래서 다 행위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더 더라는 거 봐야 돼요. 가장 원칙적인 게 지역.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게 지구. 지역과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아예 따로 정해버리는 거는 용도 구역이 되죠.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가고요. 그다음에 3번째 기반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대요. 자, 우리 기반설은 주민들 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설,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이런 인프라를 기반시설이라고 하고요. 그럼 특광시용 관할구역에 기반설을 설치하는데 도로 같은 거 아무데나 막 설치하고 만들겠죠. 교통량 이런 것부터 조사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차로의 도로를 언제부터 설치하겠다. 이 기반설 설치할 때도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계획적으로 설치하고요. 그러면 기반설 도로가 설치되기로 결정.
구체적인 거를 결정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름이 이제 바뀝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줄여갖고 도시군계획시설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했다고 없던 시설이 뚝딱 설치되는 게 아니죠. 근데 결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 돼요. 그 공사하는 것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하죠. 줄여갖고 우리 시설사업. 이 시설사업을 시행해서 관할구역에 도로도 놓고 전철도 놓고 할 수가 있게 되고요. 4번은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 5번은 정비사업은 구도시 재개발.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을 하든 구도시를 재개발을 하든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사업을 집행하고요. 그래서 3번, 4번에서 사업이 또 3개가 나옵니다. 시설사업이 있고 개발사업이 있고 정비사업이 있죠. 이게 각각의 사업들 다 대규모 사업이에요. 다 뭐 10몇 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사업들인데, 자, 이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공통점이 있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공통점이 있으니까, 자, 이 3개 사업을 묶어가지고 또 부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3개 사업은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계획 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 하면 3가지가 있네요. 시설 사업이 있고 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 자, 이게 재작년 29회 때 우리 공법 1번 문제. 도시군 계획 사업 3개를 모두 고르셔. 야, 이게 그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을까?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묶어 갖고 도시군 계획 사업인데, 이 중에서 국토법에서 절차를 직접 규정하는 대표적인 게 시설사업, 개발사업의 절차는 개발법, 정비사업의 절차는 정비법에서 따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개발법, 정비법은 다 원칙은 국토법의 내용인 거예요. 국토법. 그래서 국토법의 부수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까지 우리 비슷한 용어들이 6개 튀어나온다 그랬죠. 자, 1번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 2번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그리고 도시군계획 사업. 자, 이 6가지. 아니, 이거는 또 어떻게 이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이 6가지 용어들이 쭉 나오는데, 자, 이게 다 비스무리하죠. 도시군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우리 작년에 11월 달에 딱 시작할 때, 1월 달에 시작할 때, 야, 이거 6개 그냥 그놈이 그놈 같고 멘붕 딱 바로 왔는데, 이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죠. 아닌가? 그래서 이게 공법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한 과정하고 두 과정하고 세 과정하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용어들이 습득이 돼요. 그래서 습득을 해갖고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되는 분은 반성하고요. 아무튼 맨날 떠들어대는 게 6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요.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데, 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든 지구단위 계획이든 앞에 요 지구자 붙었습니다. 지구자 붙으면 의미는 일부입니다.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일부에다가만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일부를 지칭할 때는 이 지구자 붙여요. 그래서 자, 우리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의 전부에다가 수립했다. 그러면 그냥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인천광역시 넓죠. 그래서 인천광역시의 일부, 우리 학원 있는 동네 왕길동, 아주 이름도 죽인다 그랬죠. 홍길동이 아니고 왕길동. 왕길동에다가만 도시군관리계획 수립했다. 그거는 구분해갖고 이름을 왕길동 지구단위 계획, 이런 식으로 관할구역의 전부에다 수립하면 도시군관리계획, 일부 쉽게 얘기하면 동네 단위로만 수립한다. 이때는 지구단위 계획. 용어를 구분해갖고 쓰고요. 이 지구단위 계획 뭐 하려고 수립해요? 그 관할구역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무슨 지구 이거 많이 들어봤죠? 검단지구도 있고 검암지구도 있고, 이 지구자 붙은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할구역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 그다음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인데, 자, 여기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도 본질부터 알아야죠. 얘는 일단 본질은 뭐냐? 용도 구역의 한 종류입니다. 용도 구역인데 6번에다 따로 빼놨어요. 이유는 종래 용도 구역,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것들 다 개발을 억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하고요. 거꾸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 정비를 촉진, 지역 거점을 육성 개발,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 성격이 달라갖고 6번에다 빼놨죠. 그럼 이름대로 입지규제, 입지라는 말은 입지,
건축하는 것을 입지라고 그랬죠. 입지 규제는 건축 규제. 이 건축 규제를 뭐 해준다? 최소. 그래서 건축 규제, 뭐 층수 제한 다 풀어갖고 100층짜리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하는 용도 구역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얘도 용도 구역이니까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합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까지. 그래서 6개입니다. 이 6가지로 모든 정책을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게 돼요. 그래서 결정하는 내용부터 일단 앞글자 따고 용용 기도지 입. 용용 기도지 입. 앞글자 그대로 다 외웠는데 또 시험 문제 풀어오면은 틀리죠.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아주 쉽게 물어볼 수도 있고 어렵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토법의 전부예요. 그래서 용용기도지입 순서대로 우리가 배워나가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딱 선계획 책입니다. 선계획. 그래서 우리 국토법에서 일단 토지의 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순서대로 누가 어떤 절차로 수립하는지 쌓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내용들 쫙 6개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이 국토법에서 전반부라 그래요. 선계획 파트. 그 다음 후개발 체계. 우리 국토 토지를 개발하는 체계는 2개입니다. 일단 첫 번째 나왔네요. 도시군 계획 사업. 이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계획적으로 우리 국토를 개발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3가지가 있네요.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딱 요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가 있죠. 내 땅에 건물 하나 짓겠다. 이런 개별적으로 개발할 때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행정처한테 미리 허가를 받아갖고 개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토의 개발 체계는 2가지. 도시군 계획 사업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받아갖고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2가지가 우리 국토의 개발 체계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제 이거는 취지가 난개발 방지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뭘 보고 난개발이라고 그래요? 난개발. 그냥 막 개발하는 게 난개발이죠.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트부터 때려 지어놨다. 주민들 입주해도 생활 못하죠. 그게 대표적인 난개발이에요. 그래서 난개발의 기준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허가에서 기반시설에 설치를 하는 게 파생이 되죠.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해서 우리 국토법의 마지막으로 배우는 제도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거는 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파생되는 제도다라고 하죠. 그래서 후개발 체계는 도시군 계획 사업 아니면 허가받아갖고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선계획, 후개발 요 순서대로 국토법을 우리가 싹 배워 나가게 되죠. 이것도 이 책에 몇 번 이제 그려갖고 말씀드렸으니까 딱 이제 머리에 딱 들어오죠.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6페이지에 보면은 그 국토법 선계획 후개발 제가 지금 설명한 거 똑같이 그려놨으니까 깔끔하게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옆으로 합니다. 1장에서 총칙. 자, 일단 그 밑에 행정처 써놨는데요.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은 한마디로 뭐 하는 법이요? 부동산에 관한 규제법이라고 그러죠. 규제법.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 딱딱한 법인데요. 자, 이 규제를 가하는 주체 강상 누구야? 행정처입니다. 행정처. 또 이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토지의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에 의거해서 규제하는 거죠.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는 자도 행정청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공법에서는 주어가 누구다?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이라는 걸 모르고는 공법을 공부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 행정처 하는데 누구로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2명. 행정처 하면 자, 이게 또 새로운 물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여태까지 해봤던 실력을 보여줘야죠. 보여줄 실력이 없어. 자, 그래서 국가하고 지자체, 국가와 지자체를 행정청이라고 하고요. 국가를 다른 말로 국토부 장관이라고 그러죠. 이런 국토부 장관 같은 각 부의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국가, 국토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있죠. 근데 지자체는 다시 종류가 2가지로 나눠져요. 광역지자체가 있죠. 광역지자체 하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생략.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자, 여기 광역지자체. 이거 줄여갖고 간단하게 물어볼래요? 시도. 그러면 광역지자체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 자들을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시도지사. 하여튼 우리 공법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시도지사라고 그랬죠. 시도지사. 그래서 이놈의 시도지사를 그냥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시도지사가 누군지 모른다? 안 되죠. 반정해야 돼요. 그래서 시도지사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 밑에 기초지자체. 우리 특별시 안에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강남구, 소초구. 그럼 특별시 안에는 자치구가 몇 개? 25개. 참 내가 살고 있지도 않은데 관심은 또 많아요. 그래서 특별시 안에는 25개 자치구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자치구, 구도 있고 군도 있죠. 그럼 인천광역시는 자치구가 몇 개래요? 별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인천광역시,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하고 군. 그 우리 광역시 안에 군 대표적으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이런 특별시하고 차이점이에요. 특별시는 자치구만 있는데 광역시는 자치구하고 군도 있다. 그리고 옆 동네 경기도 같은 도에는 시하고 군이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연천군 이런 식으로 시하고 군. 그래서 기초지자체는 시, 군, 구 이렇게 들어가고요. 시군구의 장을 시장, 군수, 구청장 요자들이 기초지자체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 공법 6개 법률 공부하면서 시군구청장도 나오고 시도지사도 나오고 국토부 장관도 나오고 아주 그냥 권한자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공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권한자 찾는 싸움이에요. 권한자 누가 하는 건지 그거를 오셔갖고 야 권한자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럼 뭐 하려고 1년을 공부를 해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우리가 1년을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권한자 정리해갖고 드려도 앞에 2개만 알고 이제 이하부터는 또 몰라요. 그래서 이게 한 방에 정리하고 그런 게 없어요. 무슨 공식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법에서 규정하면은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요 시군구청장이 권한, 기초지자체장이 권한 있죠. 시군구청장한테 와서 허가받는 거 뭐 있어요? 건축 허가 있죠.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 시군구청장에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장, 시도지사의 권한이 있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한 개라도 얘기해보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 그래서 시도지사가 제일 많아요. 용도지역도 시도지사가 지정하고요. 용도지구도 원칙 다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대부분 권한자는 시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시도지사. 그래서 우리 시도지사의 권한, 시군구청장의 권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자체 중에서 자치라는 말이 키워드. 자치라는 것은 국가의 감독 승인 없이 스스로 관할 구역을 통치 다스려 나간다 하겠죠. 그럼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하면은 누가 있어요? 원칙은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치권자의 개념 하나 더 있죠. 그 도 안에 있는 시, 그 시를 다시 2가지로 구분합니다. 인구 50만 이상일 때는 대도시, 인구 50만 미만일 때는 일반시라고 구분하고요. 대도시의 시장,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장도 자치권을 인정해서 이 자치권자 하면은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 그럼 이 자치권을 이꼴 결정권이라고 불러요. 결정해갖고 할 수가 있는 거네. 그래서 결정권자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도시공관리계 결정권자 그러면 누구예요?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도 원칙 누구냐? 시도지사, 대도시장. 대부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권의 개념도 하나 봤고요. 그 다음 우리 국토법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이라고 그래요. 관할구역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원래 이 특별시하고 광역시 같은 급은 도입니다. 도인데 도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이 32개가 있어요. 너무 넓죠. 너무 넓으니까 일률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도 안에 시, 군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이게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의 단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앞글자 따고 특광시, 군이라고 합니다. 특광시, 군. 그래서 행정처 그 위계질서대로 공법이 딱 규정이 돼 있다 그랬으니까 위계질서부터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합니다. 용어 정의. 자, 옆에 타이틀에 보시듯이 그냥 매년 시험에 물어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가 물어봤어요. 용어에서만 2문제. 그럼 작년에 물어본 게 요죠. 용도 지구하고 지구 단위 계획. 요 2개 그냥 간단하게 용어 갖고 물어봤어요. 이 말을 알고 계십니까? 땡큐한 문제죠. 땡큐한.
자, 그래서 용어 하나씩 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묻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 자, 이거 치사하게 광역시의 장기발전 방향 그러면 안 돼요.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 그 다음 두 번째 도시군 계획.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가로 묶어갖고 생략하고요. 시 또는 군. 자, 그 앞글자에 또 하나 쳐봐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특광시군. 요거를 세 글자로 도시군이라고 하죠. 도시군. 그래서 우리 3, 4월 달에 수업 들은 분들은 다 돼 있죠. 작업이 다 돼 있으니까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 없어요. 잘 집중해갖고 자는 거죠. 이제 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또 슬슬 이제 또 자기 시작해. 아주 눈꺼풀이 무거워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작업해갖고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계속 이거 갖고 볼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요약지 계속 볼 거니까 확실하게 작업들 하시고요. 해두신 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특광시군인데 그 군자 가로 열고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은 죄입니다. 어디다 뱉죠? 자, 이게 또 예전에 기출 광역시의 군 해갖고 틀리게 광역시의 군은 죄. 그럼 광역시 안의 군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죠. 이유는 광역시가 대상입니다. 광역시.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있으면 인천광역시가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이 되고요. 인천광역시 안에 강화군 요거 따로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죠. 광역시가 대상. 그러면 우리 여기서 시 또는 군은 어디 안에 시군이라고 그랬어요? 경기도 같은 도에 있는 시나 군.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승질이 많이 났어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라고 할 때 시군은 도에 있는 시군입니다.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인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두 개로 구분합니다. 그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특광시군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뭐 그 정도 보고요. 그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도 특광시군 이제 그렇게 읽어도 되죠.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개발, 정비, 보전 그렇죠.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그걸 두 글자로 집행을 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뭐 등등 그 쭉 열거가 되어 있는 것들이 각종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정책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즉 정책을 다음에 6가지로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결정하는 내용 6개 앞글자 따갖고 용, 기, 도, 지, 입 일단 그렇게 딱 외우고요. 우리 시험에 제일 잘 물어보는 거는 용도구역 이름 장난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고 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2번이나 기출 정답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아니고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죠.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공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용도구역 이름 확실하게 보고요. 밑으로 갑니다. 지구 단위 계획. 자,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또 하나면 일부. 항상 이 지구자 붙으면 의미는 일부에 대하여 딱 끊고요.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딱 끊고요.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게 작년에 그냥 한 문제예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의 길어가지고요. 우리가 끊어갖고 보는데 요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목적이라고 그래요. 요 좀 이따 보고 일단 앞부분하고 뒷부분 연결해서 읽으면 간단한 의의가 되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끝에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맞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앞부분의 키워드죠. 어디다 수립할 때? 일부에다가 수립할 때는 이름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그 맨 앞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예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얘기하죠.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다가만 수립할 때는 이름을 지구 단위 계획. 그럼 뭐 하려고 수립하는 거냐? 중간에 목적.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그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면 기능이 증진되죠. 미관을 개선해주면 환경도 좋아져요.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 일부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합니다. 그게 목적. 그걸 도시군관리계획도 관리한다 그랬으니까 관리한다 풀어서 얘기하면 개발, 정비, 보전. 그럼 지구단위계획도 그 관할구역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그 토지 이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그 토지용부터 제한까지 싹 가로붙고 갖고 요거를 네 글자로 행위 제한이라고 그러죠. 그거 다 써 있어요? 행위 제한.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본질은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목적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밑으로 합니다. 기반시설, 거기다 불평. 자, 기반시설이 24일부터 28일까지 5년간 울고먹은 아주 중요한 논점. 그래서 기반시설 하면 1번에 교통시설부터요. 7번 환경기초시설까지 7가지로 분류해놓고 끝에 보면 등 이렇게 끝나죠. 그 말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게 더 많죠. 그래서 이 기반시설이 다 씌워보면은 총 몇 개 나오는 거냐. 이게 46개 있어요. 46개. 이 46개 되는 기반시설을 7가지로 분류해놓고 얘가 어디에 속하는 거냐. 간단하게 그냥 물어본 거죠. 5년간. 그래서 1번에 교통시설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은 터미널이죠.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간시설에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요. 3번에 유통공급시설, 수도, 동그라미 수도, 전기, 가스, 방송, 통신, 공동구. 우리 공동구가 보이세요? 공동구란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큰 터널, 시설물 다 유통공급. 그 다음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학교 밑줄 학교. 그리고 공공청사할 때 공공, 문화시설 할 때 문화, 끝에 체육시설 할 때 체육. 그 앞글자 그대로 따니까 공공문화체육시설. 그 다음에 앞에 뭐가 딱 있어요? 학교. 학교는 무슨 소리냐? 이거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학교는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다. 그 다음 방제시설, 이게 또 25회 때 단독 기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거죠. 하천은 강입니다. 홍수 예방. 유수지, 저수지 이런 것들은 가뭄 예방. 방화설비, 방풍설비, 사방설비 이런 것들 다 방제시설. 그 다음 보건위생시설, 요거는 또 28회 때 정답. 장사시설 이렇게 써놨는데요. 장사시설은 죽는 것과 관련된다고 그랬죠. 장례식장, 화장장, 낙골당 이런 것들이 다 장사시설, 보건위생시설. 그럼 개돼지는 어디서 죽어요? 도축장, 그것도 보건위생. 하여튼 죽는 것과 관련되면 다 보건위생시설. 7번에 환경기초시설의 하수도, 동그라미 하수도. 그래서 상하수도, 이게 딱 스타트 끄는 거라고 그랬어요. 상수도는 유통공급, 하수도는 환경기초, 상하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다 해서 딱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다르죠. 이것도 몇 번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옆에 폐기물 처리시설도 있고요. 그 빗물 저장시설도 있고 하나만 더 쓰시면 폐차장 하나 더 쓰셔갖고 폐차장 그거는 또 27회 때. 주차장은 교통시설,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로 각각 분류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들 그냥 헷갈리게 물어보죠. 그럼 이렇게 기본시설이 많아요. 46개나 되는데 그 46개 중에서 하나를 설치하기로 결정. 그럼 그때부터는 이름이 도시군 계획 시설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바로 밑에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얘는 한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한 개. 여기 딱 써 있네요. 한 개.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은 결정된 한 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 시설 같은 말 아니죠? 달라요. 이거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상하수도 통칭한 개념이고 그 중에서 하나를 결정. 그럼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 시설. 절대 다른 말이다. 구분하고요.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을 밑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것도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 기출 지문이죠. 우리 3, 4월 달에 중간반에 기출문제 특강하면서 이거 다 틀렸던 거예요.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3가지, 시설 사업이 있고요.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3개를 도시군 계획 사업. 그 다음 밑에 공공시설. 자,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짬이죠. 그 밖에 끝에 공공용 시설입니다. 공공용이라는 것은 같이 쓴다 하기죠. 혼자서 배타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다 같이 쓰는 것들. 도로, 공원. 근데 그 밑에 보면 1번 와, 완전 많아요. 막 항만, 공원 쫙. 근데 그런 것들이 논점이 아니고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이 설치. 밑줄. 행정청,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때만 공공시설이 되는 게 대표적으로 주차장 동그라미, 그리고 저수지 동그라미, 이런 것들은 행정청이 설치할 때. 그 우리 건물 밑에 주차장 있죠? 이런 것들은 공공시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용주차장, 그런 것들이 공공시설. 밑에 국가계획. 자,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 밑줄. 중앙행정기관이 국토부 장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그럼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니까 우리 국토부 장관을 다른 말로 국가가 수립하는 계획. 그래서 국가계획 또는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 그거를 국책사업 하기 위해서 수립한다 그래요.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거다 그렇죠? 포함된 계획이다. 이것도 예전에 포함되지 않는 계획이다 해서 틀리게 포함된대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이 6개가 포함된다. 그럼 기본계획, 관리계획 합쳐갖고 도시군계획. 그래서 우리 국가계획도 본질은 도시군 계획인데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거나 또는 국책사업하기 위해서 수립할 때는 이름을 따로 국가계획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국책사업 제일 유명한 사업이 뭐가 있었어요? 4대강 정비하는 사업이 있었죠. 4대강 하천을 정비해요. 그러면 하천은 기반시설 이해하냐? 자, 다시 쭉 이리 올라와 보세요. 기반시설의 동그라미 5번 방제시설의 맨 앞에 하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다 있어. 그래서 하천도 기반시설. 그럼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거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이죠. 근데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토를 놓고 국가 예산 갖고 하는 국책사업이죠. 그럼 이런 4대강 사업 같은 국책사업 하려고 수립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따로 무슨 계획이라고 부른다? 국가계획.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거나 국책사업 하려고 수립할 때는 이름을 국가계획 따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저희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자 요게 행정계획의 위계질서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부터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 나머지 용어들은 이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각각 보면 돼요. 자, 요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